제약바이오가 이제 전체적으로 좋다라는 것보다는 특정 종목에 대한 움직임, 그죠? 특정 종목에 대한 흐름들이 사실은 크죠, 여러분들. 볼까요, 한번? 지금 H생명과학, 이번 달 HLB 생명과학, 그죠? HLB 파워, 신라젠, 인트로메딕 이런 종목들이 10월달 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좀 이상한 만큼의 움직임,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월봉으로 보더라도 작년에 이제 바이오 그 흐름이 나올 때, HLB 같은 경우는 2만원짜리가 5천원까지 이제 떨어졌어요. 5천원까지. 올 한 해.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시킵니다. 급등을 시켜요. 개인들이 이거를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 급락하는데? 없겠죠. 그죠? 결국, HLB에 대한 부분들,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버텨요? 못 버텨요. 신라젠. 아직도 헛된 꿈을 꾸고 있죠. 신라젠 이제 막 매수한 사람들은 HLB를 보면서 HLB처럼 신라젠도 저렇게 갈 거야, 이렇게 갈 거야. 글쎄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어찌되었건 HLB 필두로 해서 바이오 종목의 움직임이 나온 건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이 사실상 어디에 어떤 부분 때문에 사실 이 지수가 이제 급반등이 된 거죠? 뭐 때문에? 기대감? 무슨 기대감? 신라젠 같은 경우도 뭐 HLB라든지 뭐 신약에 대한 기대감. 저는 어찌되었건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러한 그 비이상적인 현상을 만들어 놓은 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공매도라는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공의 적으로 취급받는 거는 사실이에요. 어느 투자처나 보더라도. 결국 공매도가 많다라는 소리는 시장이 상승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시장이 하락한다는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하락한다는 거에 배팅에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공매도가 이제 과도하게 나오면 뭐 어느 나라, 특정 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 당국이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또 중지를 시키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좋은 기업인데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개인들이 사실은 공매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메이저 세력들만 사실은 공매도를 계속적으로 때리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피해 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익이 커지는 그런 부분들. 근데 반대로 주가가 다시 상승하면 공매도를 취한 세력들은 사실상 손실이 무제한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공매도 플레이어들이 가장 크게 무서워하는 결과물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코스닥에 있는 제약 헬스케어 종목의 종목들을 조금 폭등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바이오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주의를 시켰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위험을 회피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작년부터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만약에 하더라도 사실 이제 찬바람이 불면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 이제 공매도 비중이 줄어든 것 같지만은 지속적으로 공매도 물량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HLB라든지 신라젠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상 포장은 이래요. 코스피, 외국인 러브콜의 상승, 바이오주 약세, 코스닥 코스닥 어쩌고저쩌고 외국인들이 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사실 제가 바이오를 싫어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제가 왜 바이오 섹터를 싫어할까요? 물론 뭐 제가 이제 뒤에 나올 강의도 그렇지만은 뭐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제 신약이라든지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이 사실은 신약 개발의 이슈죠. 신약 개발의 이슈예요. 신뢰라기보다는 그동안에 그렇듯이 허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허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강스텐 바이오도 쭉 잘 가다가 요즘에 이제 바이오 올라오니까 이제 저점 잡고 좀 올라오려고 해요. 얘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얘도 신약 때문에 그동안에 쭉 올라왔는데 안 되니까 이게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바이오 종목들이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져. 근데 오늘 무슨 기사가 나왔어요? 아토피,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3상에 또 실패했다.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주가는 하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게 신약이 개발이 되고 임상에 막 다 성과되고 뭐 이제 FDA 뭐 승인 받고 이런 거를 사실은
알 수가 있을까요?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만에 하나 내가 HLB를 사실은 이게 너무 바닥권인 것 같아서 이런 바닥의 매수를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야 와 룰루랄라 몇 프로야 600% 이상 올랐잖아요. 뭐 거의 1000% 10배가 오른 거죠. 2만원에서 지금 21만원까지 10배나 오른 거야. 완전 땡 잡은 거죠. 하지만 중간에 탑승하거나 최애 꼭지점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는 외나무 다리를 걷는 것처럼 벌벌벌벌벌벌 뭐야 떨어야 돼요. 결국 이제 이 주가라는 거는 이미 시장에 이슈가 다 나오고 바닥에서 매수하지 않고 이 고점에서 내가 못 견뎌가지고 추격 매수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즉 바닥에서 매수하지 않으면 내 떡이 아닌 거예요. 내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바이오 섹터는 언제든지 꼬꾸라 지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이오 섹터를 차라리 매수를 할 바에는 뭘 매수하라고 했나요, 여러분들? 제가 아시는 분. 코스닥 레버리지를 매수하라는 거죠. 레버리지를 매수해라. 왜? why?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리고 바이오 섹터가 150 위 안에 다수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위험한 것보다는 이거는 레버리지는 망하질 않아요, 여러분들. 상패라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수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10월 달에 이 코스닥 레버리지를 7,000원에만 매수했어도 몇 프로예요? 8,800원? 예, 벌써 수고하셨다. 25% 수익이에요.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 먹을 수 있는 수익이죠.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어찌되었건 바이오 종목을 지금 따라잡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바이오 꼬꾸라지면 코스닥 지수는 예, 하락이 나오겠죠. 그럼 만약에 바이오 섹터가 무너져. 그러면 우리가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바이오 종목이 꼬꾸라져. 막 HLB가 이제 막 장대 음봉이 나와. 맞아요. 인버스 사면 돼요. 레버리지. 인버스를 사야죠. 인버스를 사야죠, 여러분들. 상승은 레버리지. 떨어지는 건 인버스. 답은 나왔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잖아. 그러면 결국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이용한 교차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희 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오에 대한 지금 따라 들어간다? 물론 이 흐름이 지속될 수는 있어요. 물론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라도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자칫 잘못해서 이런 HLB라는 이런 종목들을 고점에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한번 밀릴 때는 정말 세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언제 악몽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스닥이 바이오 때문에 이렇게 900까지 갔다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 악몽을 다시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있다 1번, 없다 2번. 전 여러분들한테 지금 매매 방법과 다음에 준비할 부분을 계속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인버스 또 레버리지 인버스 또 이야기했죠. 저희 방 오시면은 ETF 제가 지금 강의를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오시는 분들은 그 교육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